오늘 저희는 모든 중년층 친구들이 주목하는 주제 중 하나인 흰머리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선 여러분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침에 기대감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일어나 거울 앞에 섰을 때 무심코 한두 가닥, 때로는 한 줌의 새하얀 흰머리가 정수리나 머리카락 사이에서 눈에 띄게 나타나는 걸 발견한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상황에 마주하면서 철렁하고 한숨을 내쉬며 자신이 점점 늙어가는 느낌에 휩싸이곤 합니다. 많은 분들의 첫 번째 반응은 아마도 염색을 해야겠군일 것입니다. 염색을 통해 단기간 내에 몇 살 동안 젊어 보이고 기분 좋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화학 성분이 든 염색약은 처음 몇 번은 해도 별 상관이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두피와 심지어는 신체 건강에 장기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걱정이 드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화학 제품에 의존하지 않고 머리카락이 스스로 검은색으로 바뀌도록 돕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렇게 근원적인 해결책을 찾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 비디오에서는 돈을 들이지 않아도 되고 비싼 건강 보조제도 살 필요 없이 약도 먹을 필요 없는 신비한 게으름뱅이 모발 관리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편안히 침대변에 앉아서 주먹으로 몸의 특정 부위를 가볍게 두들기면 됩니다. 이 간단한 행동을 꾸준히 이어가면 흰머리가 자라는 속도가 현저히 느려지고 새로 자란 머리카락의 뿌리가 검은색이 될 뿐만 아니라 일부에서는 피부가름이 도는 흑발이 다시 자라나는 모습에 놀라실지도 모릅니다. 이런 이야기가 허황된 것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성급하게 사실 불가능하다고 단정짓지 마세요. 이 비디오를 끝까지 참고하면 중의학의 지혜 속에 담긴 흰머리 발생의 실제 원인을 알게 될 뿐 아니라 마사지로 검은 머리로 바꿔주는 비법의 모든 세부사항과 핵심을 제대로 소개해 드릴 것입니다. 이 비디오를 시청하시면 흰머리 대처 방법에 대해 새롭고 희망적이며 과학적으로 비춰진 시각을 얻게 될 것입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해결해야 할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머리카락이 왜 흰색으로 변하는 걸까요? 어떤 사람들은 칠순이 넘어도 부러워할 만한 검은 머리를 유지하는데 또 어떤 이들은 이제 막 중년에 접어들었거나 더 어린 나이에 이미 흰머리가 나기 시작했을까요? 현대 서양 의학의 과학적인 시각에서는 이 현상을 비교적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 머리카락의 각각의 뿌리, 모낭에는 작은 색소 공장이 존재합니다. 이 공장의 일동인 멜라닌 세포들은 끊임없이 일하며 멜라닌이라는 색소를 전문적으로 생산합니다. 이 색소가 충분히 생산되고 공급되면 머리카락은 진한 검은색으로 자연스럽게 윤이 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공장이 노화하거나 영양 공급이 부족하거나 다른 외부 및 내부 요인으로 손상을 입을 경우 멜라닌 생산이 감소하게 되어 머리카락은 흰색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가 듦에 따라 생기는 효율 저하와 멜라닌 생산량 감소가 가장 일반적인 이유이지만 중의학은 이 문제를 더 심층적으로 감안하고 있습니다. 머릿속의 모든 일이 한 소년과 그의 가정에 중점을 맞추며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사용하여 이를 사용자 정의시키고 최적화시키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중 하나인 머리카락학이라는 프로그램에 대해 관찰해 보겠습니다. 나오첸과 그의 가족은 인공지능 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머리카락학이라는 프로그램은 모낭의 제어 프로세스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여 머리카락 증가를 촉진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 음붕하고 메스꺼운 연구에는 중의학의 관점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머리카락학기는 분석기 증강현실 측정을 사용하여 기혈이 부족한 사람들을 분류하고 이들에게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머리카락학기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는 머리카락의 건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유지하는 방법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머리카락학기는 기혈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에 따라 보강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 머리카락의 색깔, 윤기 및 양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하고 머리카락의 상태를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혈이 충분하다는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만약 자주 어지럽고 피곤하며 얼굴색이 누렇고 손톱에 반월이 없다면
기혈 부족이 조용히 흰머리를 재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경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유형은 신어인 사람입니다. 신어라는 말은 중장년층에게 낯설지 않지만 그것이 머리카락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을까요? 중의학에는 신장의 기호는 머리카락에 나타난다. 신기와 재발는 또 다른 금과 옥조가 있습니다. 여기서 화는 화려한 광채를 의미합니다. 이 말의 뜻은 한 사람의 신장의 기능이 강한지 약한지, 그 광채와 정수가 가장 직관적이고 외적으로 나타나는 곳이 바로 우리 머리카락이라는 것입니다. 더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우리 몸의 신장을 강력한 축전지라고 상상해 보세요. 그것은 우리 생명의 가장 근본적인 에너지인 신정을 저장합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이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되어 에너지가 넘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활력이 넘치고 머리카락도 항상 윤기 나는 검은색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배터리를 수십 년 동안 사용하면 전력이 자연스럽게 서서히 소모됩니다. 게다가 우리가 장기간 밤을 새우거나 과로하거나 지나치게 생각하면 이 배터리의 전력을 더욱 가속해서 소모하게 됩니다. 배터리의 전력이 일정 수준까지 소모되면, 즉 우리가 중의학에서 말하는 신정이 부족해지면 그가 관장하는 신체 각 기관의 기능이 약해지고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경보 중 하나가 바로 머리카락이 하얗게 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어는 중장년층의 흰머리의 가장 주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런 분들은 보통 불면증, 이명, 기억력 감퇴, 허리와 다리 통증, 잦은 야뇨 등의 문제를 동반하는데 이것들은 모두 배터리 전력 부족의 신호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스트레스가 많고 화를 잘 사귀는 사람입니다. 현대 사회는 생활 리듬이 빨라 직장 스트레스든 가정의 사소한 일이든 우리를 장기간 정신적으로 긴장된 상태에 놓이게 하기 쉽습니다. 많은 분들이 마음에 항상 일을 담아두거나 성격이 비교적 내성적이어서 불쾌한 일이 있으면 혼자 사귀는 습관이 있습니다. 대체 방법: 머리 위에 생발세구렬, 머리카락을 강화하고 뿌리를 영양화시키는 것 외에도 한의학에서는 특정 경혈을 마사지하여 체액순환을 촉진하고 기혈을 끌어올려 머리에 정밀히 수단을 취하는 것이 극히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우리의 머리 위에는 머리카락을 잘라내고 강화시키며 검은색으로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세 가지 보물 경혈이 숨어 있습니다. 즉, 옥선혈, 호치멸, 백회혈입니다. 옥선혈, 이 경혈의 이름은 어떻게 소리가 나는지 낯설게 들릴 수 있지만 위치를 찾는 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손가락을 펴서 동일한 귀끝을 부드럽게 앞으로 접은 후 뺨에 댑니다. 귀끝의 바로 위에 있는 곳이 옥선혈입니다. 이 경혈은 손가락 끝으로 자주 마사지하면 두피의 혈액순환을 효과적으로 증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머리카락에 적절한 영양을 공급하여 그들이 원활하게 자라게 합니다. 호치멸, 이 경혈은 머리 뒷부분에 위치합니다. 먼저 머리 뒤쪽 중심에 있는 가장 높은 뼈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뼈 중앙을 따라 손으로 만져 머리카락 경계선을 넘어가면서 위로 올라가 약간 들어간 곳이 호치멸입니다. 이 지점을 마사지하면 머리 뒷부분의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머리카락이 강화되며 신체가 스트렝선되고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는 호치멸이 조경이과 주요 경합의 거점이고 경계, 신장과 체혈의 동반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백회혈, 이 경혈은 머리 꼭대기의 중앙에 있는 중요한 경혈입니다. 누구나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위치는 머리 정중앙에 있습니다. 가장 쉽게 찾는 방법은 양쪽 귀끝에서 직선으로 위로 올라가면서 코의 중간에서 위로 가는 직선을 그립니다. 이 두 직선이 교차하는 지점이 바로 백회혈입니다. 백회는 여러 경맥이 모이는 곳으로서 전신의 양기를 활성화시키고 높일 수 있습니다. 양광호가 충분해야 기혈이 몸의 머리로 더 잘 올라가 머리카락을 보호하고 탈모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마사지 방법은 매일 밤 잠들기 전이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과 마음이 편안한 상태일 때 권장됩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 눈을 감고 양손의 가운데 손가락이나 집게 손가락 끝으로 손톱이 아닌 적당한 힘으로 세 경혈을 시계 방향으로 문지릅니다. 각 경혈을 50대 10에 문지르면서 약간의 열감, 팽만감 또는 가벼운 저림을 느낄 때까지 진행합니다. 이것이 떴기, 듣기, 현상으로 효과가 가장 좋습니다. 앞권의 다른 비법인 담경 두드리기는 기혈의 총 스위치를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동작은 담즙 분비를 촉진하여 몸의 흡수 능력을 증가시키는 핵심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담혈이 충분하면 흰머리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담경 두드리기는 다이어트와 몸매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주요 경로인 매울밭이 막히다면 몸에서 처리되지 않는 부정물질과 지방이 특히 여기서 쌓일 수 있어 엉덩이와 허벅지가 커질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은 꾸준히 매울밭을 두드리면 예전에 끼던 바지가 느슨해진 것을 기뻐합니다. 특히 운동을 즐기는 분들 중 매울밭이 막히면 노폐물이 아래로 내려가 종아리에 쌓여 무다리를 만든다는데 이는 매울밭 기능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매울밭을 두드리면 개선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무릎 바쪽 방향으로 두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적당한 압력으로 하루에 수백 번씩 반복합니다. 이 동작은 천천히 진행되어야 합니다. 몸을 바로잡는 데 시간이 걸리므로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최대한 많이 반복해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새로운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실천해 보세요. 내용을 이해하면 자연스럽게 흰머리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검은 음방을 통해 박은우라는 근본을 자양하며 뽕나무 잎을 통해 혈흐름이라는 표면적인 증상을 제거하여 우리 몸 내부에서 검은 모발이 자라날 수 있는 건강한 환경을 만듭니다. 그러고 나서는 외부의 섬세한 마사지입니다. 우리는 머리카락 위의 각발을 인식하고 위치를 찾는 법을 배웠습니다. 일상적인 마사지를 통해 머리의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소중한 영양소를 머리카락 뿌리까지 정확히 공급합니다. 이어서 외부의 근본 비밀입니다. 우리는 오늘 가장 중요한 담경 박치기 방법을 상세히 배웠습니다. 이 간단한 동작을 통해 우리 몸의 혈액 생성 기능을 활성화하고 소화 흡수 능력을 향상시켜 검은 모발 성장에 동력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히 강조해야 할 중요한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인내심은 이 모든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식이요법이든 마사지든 담경 박치기든 이런 신비한 솔루션이 분초 내에 작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단단한 토양처럼 부드러운 흙을 향유하게 만드는 데는 시간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경솔함을 버리고 이런 효과적인 방법들을 일상생활에 당연시하여 꾸준히 실천하세요. 꽃이 피어나기를 기다리듯이 몸도 반드시 보답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방법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하나씩 하는 것보다 효과적입니다.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세요. 가장 좋은 전략은 담경 박치기와 마사지를 꾸준히 실천하면서 긍정적이고 활기찬 마음가짐을 유지하고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하고 정기적으로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밤늦게까지 깨어있지 않으며 균형 잡힌 식단을 고수하고 검은 콩, 흑미, 호두 등 신체에 유익한 식품을 섭취하세요.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결합하여 시너지를 효과적으로 불러일으켜 효과를 극대화하세요. 마지막으로 안전을 절대 간과하지 마세요. 이것이 순전히 기본 문제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흰머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관계가 매우 큽니다. 또 다른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장기간 긴장하고 불안해하며 걱정할 때 여러분의 전신 근육, 두피에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미세한 근육을 포함하여 무의식적으로 계속 수축하고 팽팽하게 긴장됩니다. 우리 혈관은 머리카락 뿌리 모낭의 멜라닌 공장에 영양분을 운반하는 고속도로와 같습니다. 두피 근육이 팽팽해지면 이 미세한 혈관 고속도로를 눌러 찌그러뜨리지 않겠습니까? 길이 찌그러지고 심지어 심각한 교통체증이 발생하면
영양물질을 가득 실은 운송 차량인 혈액이 어떻게 순조롭게 공장 문 앞까지 영양분을 운반할 수 있겠습니까? 운반할 수 없으면 공장은 원료가 없어 자연히 조업을 중단하고 생산을 중단하게 됩니다. 흰머리도 따라서 생겨납니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 오랜 기간 동안의 부정적인 감정은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를 심각하게 혼란시켜 기능장애를 일으킵니다. 이 신경계는 몸 전체의 내분비를 조절하는 중추 역할을 합니다. 중추가 혼란스러워지면 멜라닌 분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멜라닌의 합성과 운송에 문제가 발생하여 머리가 조용히 흰머리로 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낙관적이고 활기찬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최상의 헤어 케어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유형은 눈치채기 쉬운 혈혈 체질인 사람입니다. 앞서 언급한 세 가지 주요 원인 외에 흰머리의 원인으로 자주 간과되는 혈혈이 있습니다. 이것은 중의학 용어로 상기할 수 있는데 혈액 속의 화기가 너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혈액 상태가 좋지 않아져서 발생한 것입니다. 혈혈은 주로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실혈로, 주로 외부 열이 몸에 침입하여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매운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하거나 풍열을 느낄 때 발생합니다. 증상으로는 입 마르고 목말라 찬물을 선호하며 변이 건조하고 단단해지며 불안하고 화내기 쉽고 방광 내 출혈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허혈로, 중년층과 여성에 흔합니다. 이것은 내부 음액이 부족하여 화기가 과도하게 커진 것입니다. 이들은 손바닥, 발바닥, 가슴이 뜨거워오는 오심번열을 자주 느낄 수 있습니다. 밤에 땀을 흘린다면 이것을 도안이라고 부릅니다. 땀이 번갈아 붉어지고 혈을 내보이면 붉게 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화기든 두피를 자랑할 때 그것은 꽃에 물을 주는 것과 같지 않을까요? 이럴 경우 머리카락이 일찍 흰색이 될 수 있습니다. 위의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모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원인을 감안하여 약을 처방해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여러 효과적인 방법을 전수해 두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가장 효과적인 방법 3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내복과 외치를 함께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흰머리를 개선하는 3가지 효과적인 전략 1. 명나라 고방, 상마환, 신경을 강화하고 혈류를 조절한다. 이것은 체내 요법의 기본입니다. 앞에서 이미 아주 명확하게 분석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흰머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2가지 핵심 과제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결핍된 신경을 보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혈액 속의 열기를 완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신경을 강화하고 열기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실제로 존재합니다. 명나라에서 유명한 영양보조제인 수세보원에는 옛적부터 전해지는 전통적인 명약인 상마환이 세심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명칭은 매우 직관적으로 지어졌습니다. 상마환은 2가지 중요한 식품인 뽕잎과 검은깨를 이용한 것입니다. 이 조화는 하나는 홍한, 다른 하나는 배간을 책임지고 하나는 공격을, 다른 하나는 방어를 이끌며 균형 잡힌 동양의학의 성공을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검은깨는 배간을 담당하여 신경을 강화합니다. 동양의 의학 이론에 따르면 검은색은 신장과 연결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검은깨와 같은 천연 검은색 음식은 우리 신장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중요한 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음식은 달콤하고 기름진 특징으로 인해 우리 신경을 부드럽게 직접 향상시키고 생명의 에너지를 충전하여 수명을 연장시킵니다. 충분한 신경이 있다면 머리카락이 더 건강해집니다. 마치 큰 나무가 깊게 박힌 뿌리를 통해 잎이 풍성해지는 것과 같이 말이죠. 게다가 중의학적으로 검은깨가 인체의 2 중요한 경맥인 인맥과 동맥을 통해 혈액순환이 개선된다고 생각됩니다. 인맥은 전신의 혈액을 관리하는 동시에
동맥은 전신의 기를 통제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두 경맥이 연결되어 전신의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며 머리카락에 나머지는 충분한 영양분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뽕잎은 홍환을 책임지고 열기를 조절합니다. 특히 서리를 맞은 겨울 뽕잎은 매우 가치가 높습니다. 그 온도는 차갑고 맛은 달콤합니다. 이 충분한 영양은 혈액을 보강하고 동시에 혈액의 열기와 독소를 제거하여 열기를 조절합니다. 동시에 뽕잎은 주로 간을 통해 열을 조절하고 혈액을 조절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 조화는 정말 놀라운 것이 아닌가요? 검은깨는 내부를 보강하여 결핍을 보충하고 뽕잎은 외부를 청소하여 과잉한 열기를 제거합니다. 두 가지 기능이 조합되어 신경을 지원하고 열기를 조절하며 홍환을 담당하고 배간을 책임지는 흰머리 발생의 두 가지 주요 원인을 전부 제거해 줍니다. 가정에서 쉽게 만들고 복용할 수 있는 방법, 이 고방은 집에서 손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정규 마약국에서 이미 누름으로 압축된 양질의 흑임자와 깨끗한 말린 팡잎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추천 비율은 흑임자의 팡잎 1입니다. 그 후 가정용 믹서기나 분쇄기를 사용하여 이 두 재료를 최대한 고운 가루로 만듭니다. 그러고 나서 완전히 혼합하여 깨끗하고 밀봉된 유리병에 보관합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에 12큰 술의 혼합분말을 온수에 섞어 마시거나 적절한 양의 꿀을 넣어 거품이 날 때까지 섞어 직접 섭취하거나 작은 조각을 만들어 삼킬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의 중요한 점은 꾸준함입니다. 며칠은 낚시하고 며칠 동안 그물을 건조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